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5주차. 지금 우리가 금요일 4월 2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수업이 교내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뭐 법정대 모 학과 학생이 형제가 있는데 형이 감염이 됐대요. 그래갖고 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것 같고, 동생하고 남자입니다. 남동생하고 같이 잤는데 남동생도 보건소에 연락이 와서 어제 뭐 확진 택시 뭐 그런 걸 타고 보건소로 갔대요. 그 친구의 결과는 오늘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친구가 상대생이라는 것 같죠? 저쪽 본부 쪽에 상대생이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우리 과 학생들도 같이 놀았대나 어쩌대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쪽에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의는 조금 그 교재 위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뭐 이렇게 빡신 소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게 최종 성적을 내는 일이죠. 이 성적을 내는 일이라 여러분하고 약속, 그래서 이 과목은 참 애매한 과목이다. 지난 학기에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를 줄여가면서까지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변수가 급작스럽게 생겨버렸죠. 뭐 적응을 해야죠.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톡에도 공지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두 개의 강좌가 따로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강좌마다 리포트를 부여를 할 겁니다. 리포트 제출 시간은 4월 8일 10시 59분이요. 22시 59분이요. 11시 59분을 작년에 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마감 시간에 하는 게 많아갖고 또 뻥 터졌다고 그래서 22시 59분으로 합니다. 22시 59분. 그래서 제출 시간은 4월 8일이죠. 오늘 지금 제가 있는 시간은 4월 2일입니다. 오늘 창업론 강의하는 금요일 오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과제는 단답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이름은 뭐냐, 동의대학교, 정답은 동의대학교입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동의대학교 그것만 써서 제출을 하면 되고, 제출함에 따른 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을 안 하시면 회당 2점씩 감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할 것 같고요.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수업은 17페이지 맨 위에 정부가 창업에 대한 지원 혜택, 예를 들면 어쩌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경제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많을 것이다.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봐라. 근데 청년 창업에 관한 대책은 제 예측으로, 제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나 돌아가는 이 사회상을 봤을 때는 청년들의 불만이 그게 달았죠. 전 국민들이 다 불만입니다만은. 그래서 청년들을 어쨌든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부의 그런 지원책에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창업 박람회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도 가보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죠.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할래도 평소에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봅시다. 오늘은 소기업 창업, 스몰 비즈니스 창업입니다. 소기업이란 뭐 책을 읽어가면서 수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17페이지에 보면 소기업이란 위에서 셋째 줄 창업의 형태를 규모별로 구분하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창업으로 나눌 수 있다.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근데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 소기업이고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법이 매번 지금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실 거고 어쨌든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 한편 소기업 가운데 생업적 색채가 농후하고 가정 노동에 많이 의존하는 규모가 더욱 영세한 소기업을 소상공인, 영세 소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소상공이란 상시 종업인원 5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말한다. 그죠?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것도 일단은 소기업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의 문제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이템이 확실하다고 그래도 소기업이죠. 지난번에 인공지능 하는 걸 텔레비에서 본 것 같거든요. 가수 노래 한두 곡만 틀어주면 그리고 이틀인가 틀어주고 공부를 시키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노래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평가단이 심사를 했는데 누가 옥주현인지 몰라요. 옥주현이 나오는 걸 봤는데 옥주현이 직접 하기도 하고 다들 기가 차했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걸 창업한 사람은 3명. 근데 그 기술을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보면 얼굴도 완벽하게 합성을 해버리죠. 합성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죠. 마치 합성을 해가지고 유명 스타가 직접 유튜브를 찍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의 사생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죠. 점점 무서운 세상에 그것도 몇 사람이서 모여서 하는 겁니다. 뭐 유튜버라는 것도 창업이죠. 처음에는 혼자서 지금 제가 유튜버네요. 구독자 수 1명도 없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구독 신청하지 마세요. 구독자 수 1명도 없고요. 그런데 TV 보면 헤이진인가요? 그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장난감을 오픈하고 시연하고 또 먹는 것도 해보고 하는 그거요. 처음에는 오빠하고 둘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텔레비에 나온 것만 해도 직원이 6, 7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기업이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진 거 도소매업, 슈퍼마켓, 음식료, 신발 소매점, 꽃집, 문방구점, 책방, 음반, 테이프 소매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테이프 소매점은 요즘은 거의 없죠. CD죠. 음식 숙박업, 음식점, 노래방, 제과점, 다방, 호프집, 숙박업소, 개인 서비스는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PC방, 비디오 대점, 자동차 수리업, 사업 서비스, 제조업, 소규모 제조업체 등 거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읽어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보긴 봤는데 이런 걸로 창업할 게 될까? 자, 이걸 굳이 읽어준 이유는 뭐든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학년 2학기에 없겠군요. 자원론 시간에 부산에 없는 걸 만들어라 하는 과제를 했을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럼 뭔데? 모방,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노래방도 요즘은 변형이 돼서 코인 노래방으로 변형을 했죠. 혼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혼자 내지는 2사람 들어가는 거
혼자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1,000원에 세곡 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던데 기존 노래방에서 변형을 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한동안 혼자 하는 게 유행인 적이 있죠. 혼자 여행하고 그죠? 혼술, 혼영, 그죠? 혼행, 혼자 여행 가기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거에 민감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보면 저는 독서실이라는 데를 한두 번 가봤나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걔네 집이 그 친구 집이 독서실을 어머니가 독서실을 하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한두 번 구경 간 적은 있었으나 요즘은 독서실도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스타디 카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야, 그런 데서 공부가 되냐? 근데 처음 그걸 창업을 했던 사람은 대부분 스타벅스나 탐탐이나 죽치고 앉아서 카공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변형을 시킨 거죠. 독서실과 카페를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키오스크를 해서 톡톡톡톡 하면서 자리 예약하고 시간당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으나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체인점이죠. 체인점이죠. 그래서 체인점은 개인적인 생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체인점은요 창업하기 쉬워요. 근데 상당히 많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로열티로 본사에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체인점주는 그닥 많이 벌지는 못하죠. 그러나 체인 본사는 많이 벌죠. 치킨 체인점이고 뭐 대부분의 체인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체인점으로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학기 해보는 거는 요런 체인점 본부를 만드는 거죠. 확신이 있으면 그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60개 치킨인가요? 그거는 한 번도 주문해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치킨집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호시 치킨, 2마리 치킨, 5만 치킨 많죠. 그 많은 닭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60개 치킨도 처음 출발할 때는 그거였어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게 과연 깨끗한 환경에서 튀겨지느냐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것도 젊은 사람 3사람인가 4사람이 했던 것 같죠. 걔네들이 처음 걔네들이죠. 걔네들이라고 잡시다. 얘네들이 처음 할 때는 그 이만한 기름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당 60마리만 튀기면 깨끗하게 튀겨낼 수 있다더라. 자기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상호도 60개 치킨입니다. 걔는 닭겠자인지 모르겠고요. 60개 치킨.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했던 거는 그 치킨집의 주방을 CCTV로 24시간 촬영을 해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띄우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지금은 꽤 잘 나가는 치킨 체인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상생을 할 수는 있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불만이 뭔데? 뭐가 불만인데?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쯤에서 이 시간에 리포트를 내겠습니다. 이 시간의 리포트는요. 국제관에서 관광기업 창업론을 우리가 수업을 듣죠. 어디서 들어요? 903호. 동영상에서 제시한 리포트, 이 시간 리포트는요. 국제관 창업론 강의실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03호. 여러분들끼리 정답을 공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그닥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공유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성적을 구별할 수 없으면 A는 하나도 없는 거죠. 대부분 동점이죠. 전부 다
70%를 전부 다 B뿔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누고자, 그래서 가능한 한 성적을 비율대로 다 꽉꽉 채워주고자 하는 거니까 하시고, 하여튼 동영상에서 첫 번째 리포트를 냈습니다. 됐고요. 예. 60개 치킨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뭔가, 불평이 뭔가 그런 거요. 그래서 또 이번에 기회도 그 구독 경제, 그죠? 지금 네이버도 뭐 구독 경제 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구독 경제라는 건 다방면으로 있죠. 직장인, 남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를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회사원은 와이셔츠를 입죠. 정작 아닌데도 있지만. 그걸 매일 빨고 데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그 세탁소 비스무리한 거예요. 세탁소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자기 사이즈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아서 싹 세탁을 해가지고 데려서 집 앞에다 걸어놓은 거죠. 3일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러고 갖고 가고 또 새 거 갖다 주고. 가격은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업은 구독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꽃을 구독해요. 꽃, 플라워, 꽃이요. 수업 시간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저녁부터 멘붕이었어요. 이 창업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당장. 또 그 다음은 월요일 날 되면 월요일 영어 수업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영어 수업도 인터넷으로 이 동영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35명으로 한정을 하고 참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어쨌든 구독이요. 구독. 꽃도 구독을 하고요. 또 책도 구독을 할 수 있죠. 구독 경제. 밀리의 서재인가요? 약 10만 권의 책을 갖고 한 달에 10,000원인가 내면 열 몇 권을 볼 수가 있는, 열 몇 권인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점점 확대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는 인터넷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쓰는 거는 구독 경제로도 가능하고, 여행도 저는 구독 경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쪽에는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죠.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구독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죠. 데이터. 안범용이라는 사람이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어디를 갔다 왔다. 걔가 주로 그래서 몇 번 단골 고객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이 남죠. 그럼 분석이 가능하죠. 주로 어디를 좋아하더라. 동남아냐, 유럽이냐, 미주냐, 아니면 국내에서도 꽃 따라가는 길을 좋아하더라, 아니면 등산로 그쪽을 좋아하더라, 아니면 도심을 좋아하더라. 그거죠. 그거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구독시키는 거죠. 미리 일정 부분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상품을, 맞춤 상품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 할인을 해주고, 그런 분야로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러프한 아이디어예요. 러프한 아이디어예요.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라고 안 그래요. 취준생이잖아요.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까 그것도 스터디 카페 물어보니까 옛날 독서실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약간 오픈된 거.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백색 소음도 틀어주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내가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점점 고령 사회가 돼가잖아요. 고령 사회가 돼가잖아요가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됐죠.
뭐 오늘도 뉴스 보면 백몇 살 할아버지가 뭐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는 둥 뭐 이런저런 나오잖아요. 100살이면 옛날에는 토픽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 고령 사회란 말이에요. 노인들이 필요로 한 게 뭔가. 그래서 자기가 가족 중에 노인분이 계시면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이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 그럼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한 건 뭔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PC방, 카센터, PC방도 옛날에는 제가 처음 그것도 저도 PC방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PC방을 가본 적이 뭐 프린트를 갑자기 해야 되는 거 한 두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PC방도 요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 관련 됐어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봅시다. 그래서 소기업 창업의 특징, 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8페이지요. 소기업의 범위, 그거는 업체 수도 있고요, 소상공인도 업체 수가 있고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창업하는 거는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고령화 가면서 일본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가 나오면서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거 두렵잖아요. 감염될까봐.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햄버거를 받는 것처럼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서. 근데 운전을 하고 가면 그 드라이브 스루에 딱 셔터 가면 거기 사진 영정이 나오죠. 영정에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의금 내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층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겠지만 특히 동양, 일본, 한국, 중국은 이 조문을 가야 되는 거로 인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조문을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 친구하고 정도 있고 이런저런 그게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참 가기는 두렵고 그렇게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나왔죠. 뭐 대한민국에서 초창기에 코로나 방역의 최모범 국가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대박 난 게 뭐예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외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구청 공무원분이 생각해내신 거죠. 특허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 걸로 해서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거의 망해가는 회사였는데 건물에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말고 손잡이를 잡아야 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근데 잡기가 찝찝하잖아요. 또 24시간 뭐 청소하시는 분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손잡이라고 이렇게 타고 가는데 요게 손잡이라고 여기다 이런 기계를 씌워서 적외선인지 살균기를 딱 부착을 했죠. 99.99% 대박이에요.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책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죠. 이번 창업 프로젝트도 그런 겁니다. 창업 프로젝트도 고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매번 저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비록 우스꽝스럽지만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걸로 창업.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내 주변 환경을 자꾸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행 관광 이쯤 되면 뭐 여행 관광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길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취업문이 활짝 열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업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보장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건 첫날부터 무지 침튀어가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창업을 한번 좀 꿈꿔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창업을 해야 된다는 데는, 그러니까 직업을 하나만 갖고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건 확신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시간까지 하고 동영상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날짜는 4월 8일 22시 59분 10시 59분까지니까 도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용지에 뭐 어떻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그건 자동으로 제출 미제출이 되고, 제가 랜덤으로 체크해서 답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만 체크하면 되고, 답을 써놔야죠. 안 그러면 또 모르겠더라고요. 써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광기업 창업론 5주차 동영상 2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